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게 돼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맘미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남편 안아주셨어요? 뽀뽀라도 한번 해주셨나요? 고맙다고, 너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 언제 하셨어요? 오늘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우선 정략 결혼하신 분 없으시죠? 혹은 협박이나 겁박에 의해서 결혼을 강제로 하신 분들도 없으시겠죠? 개 중 나아서 내가 봤던 남자들 중에 가장 낫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신 걸 거예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내가 저런 사람이랑 왜 그러는가 의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특히나 아이를 낳고 나서 서로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아지죠.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가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는 만큼 그도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 분노와 원망을 남편에게 쏟아붓고 싶어요. 저도 윤우 낳고 첫 1, 2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내가 생존하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남편이랑 사이좋게까지 지내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애가 더 예쁘잖아요. 애들은 뽀송뽀송하고 귀엽고 나를 닮기도 했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우리 잠깐 멈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인간은 모두 관성의 동물이죠. 익숙한 것을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세대를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자가 아이를 키우고 집에 있는 것,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당연시 되던 시대였어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했고 우리는 그런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어요. 우리는 생각할 자원이 없고 겨를이 없으면 더욱더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육아를 별로 하지 않는 아빠들을 보고 자랐어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바깥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집에서는 많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논의하고 요구하고 토의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겠죠. 남자들도 본인의 아빠의 역할, 우리들도 우리 엄마의 역할을 답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가 우리 의식을 따라오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세대 엄마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직장도 다녔고 돈도 벌었고 남자들과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우리의 의식을 뒷받침해 줄 만한 인프라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원망을 남자들 그리고 남편들에게 쏟아부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남편들이 그다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들은 관성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았던 것과 다른 것을 원할 때 남편과 이야기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윤우 낳고 1, 2년 동안은 그랬거든요. 저희는 학부 동창이고 공부도 제가 더 많이 했고 결혼할 때도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정말 회귀를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양쪽 다 워킹맘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시대의 워킹맘의 역할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훨씬 더 할 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의 워킹맘들은 증명해야 될 게 많았어요. 워낙 워킹맘이 소수였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도 집이나 가정에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매사에 증명하고 살아야 했죠. 저도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빠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렸고 화가 났고 스트레스가 쌓였죠. 그리고 그 모든 분노와 부정적 감정을 남편에게 쏟아부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가 잘못한 것은 없었어요. 그도 워킹맘 밑에서 자랐지만 아이를 보는 것, 육아를 하는 것, 집안을 돌보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는 그 이후에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만의 평등을 찾아가고 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더 많이 하고 아빠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빠가 더 많이 하고 아이라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공동 대표로서 서로 논의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근데 보통 엄마들이 불만이 생기면 남편이랑 얘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해요. 속으로 억하심정을 쌓으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삐지고 짜증내고 속상해하지만 남편한테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싶은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쌓아놓으면서 언젠간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까 저 사람이 언젠간 고마워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게 돼요.
우선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불만이 있으면 내 기분이 안 좋아지죠. 인간은 기분과 감정에 쉽게 동요되고 좌우되는 동물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밤에 잠자기 전에 보는 얼굴이 내가 싫어하는 얼굴이라면, 짜증나고 나를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얼굴이라면 내 하루가 어떨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은 보통 부부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 짜증이 나. 우리들 사이가 안 좋아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 답답해.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하루는 내가 최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남편 이외의 관계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학부모 모임에서 멋져 보이기 위해서, 인스타에 예쁜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동네 친구들 모임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그리고 말도 가려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병들고 아플 때, 사고가 났을 때, 나에게 혹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났을 때 내 옆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인적 자원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만큼 남편에게 하고 있나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를 잘 키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실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쏟아붓는 나의 자원들은, 그러니까 시간이나 노력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쏟아붓는 자원과 매 한 가지예요. 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만큼,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좋은 만큼 아이도 잘 크게 될 테니까요. 또 많은 엄마들이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남편이 밉다고 하기도 해요. 뭐 시부모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편의 친구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쵸? 남편과 아이와 이 가족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신부님과 문제가 있다면 남편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나는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없고 들어드릴 수 없고 나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된다. 이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는 우리 둘이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료하게 전달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이 미워진다는 거,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을 헤어지고 싶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남편이랑 아이를 낳아서 우리의 가족을 꾸렸는데요. 남편 중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이해 못하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알아서 하지 않지? 시부모님이 이상한데 왜 이상하다고 말을 하지 않지? 어떠한 자식도 부모를 객관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린 익숙하니까요. 저도 저희 엄마 아빠가 이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는 그 집에서 평생을 자랐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나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지, 너는 왜 이상하지 않아? 라고 되묻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저 화나지 않았어요. 모든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화나지 않았어요. 아셨죠?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남편과 사이가 좋아야 하는 이유는 내 행복을 내가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가장 처음과 가장 끝에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를 같이 낳은 사람, 내가 늙어서도 내 옆에 있을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아이, 그 아이가 잘 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책을 많이 읽고 영어를 하고 학원을 많이 가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 풍파에 부딪힐 때, 고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올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남편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야 하겠죠. 인간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새로운 만남을 할 때 많은 노력을 쏟아붓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로 지속적으로 지내려면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해요.
그 인간관계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이 된다면 무엇을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의 관계, 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보다 중요한 게 정말 있나요?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때문에,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소홀하다면 정말 그게 우선순위가 더 높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한글을 깨치는 게 남편과의 사이를 담보 지을 만큼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시면서 자원을 배분하셔야 돼요. 우리 더 행복하게 지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지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자고요. 더 나답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가 되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